계획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지난주에 처음 수업을 할 때 신길동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그런 말 나왔잖아요. 지도상에.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이거 뭐 객관식에서 이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개념을 보면 요것도 통째로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30회 시험에.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요 빈칸 만들어 놓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라는 것은 서울시의 일부, 인천시의 일부, 부천시의 일부란 얘기예요. 토지형을 합리화, 기능을 정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좋은 거죠. 많이 좋아지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웃잖아요. 이렇게.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 말을 어떻게 내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적용할 지구단위 계획 짤 때도 그렇고 짤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누가 정해주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줘야죠.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나오는데 일단 어디를 지정할까부터 해야 되니까 그 65페이지 하단을 보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이란 말이 있죠. 제목에 줄 한번 쳐보고 한 장 넘어가면 저 66페이지의 큰 박스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위에 것들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러죠? 밑에 것은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시험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보면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란 말도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은 계획도시 만드는 개념인데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지정을 하지만 이걸 보니까 도시지역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잖아. 도시지역 외라고 했습니다.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좀 전에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이고 그러죠?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지정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들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뿐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도 그때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뒤집어 얘기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가지 있었을까요? 8개 써놓고 누가 물어봐도 벌떡 일어나서 6가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계속. 그 중에 자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뿐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주민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한테 입안에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여러분? 네. 입안에 제안. 네. 제안하고 나오면 집에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다고. 비용의 전부 일부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기지할 때, 그러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항목이 이 절이 여기서 나오지만 이 지구단위 계획은 저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막 혼자 쓰여져 있다니까. 그럼 객관식 문제 여기서 낼 때 앞에 나왔던 놈도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저 뒤에 나올 놈도 갖다 붙인다고. 저 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 그걸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저 도시군 관리계획 앞에서 주민들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수립해달라 뭐 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때 토지 면적,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잖아. 얼마?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래서 기반 시설만 5분의 4하고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하고. 그래서 입안해달라고 제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45일 플러스. 그렇지. 30일 이렇게. 그 주제별로 나온 거 계속 얘기를 하면 계속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착 정리돼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여기부터 시험 나오니까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결론은 지정됐다 쳐. 행위 제한. 자, 뭘 보냐? 2장 넘겨봐, 봐봐요. 자, 69페이지. 69페이지 맨 하단에 가로 3분의 지정 효과 실효라고 있나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이란 말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동그라미 딱 하고 가로치고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자, 가설 건축물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가설 건축물은 수시로 철거해야 되니까 빼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어디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럼 가설 건축물 설치할 때는 지구 단위에 맞게 해야 된다, 무시한다? 가설 건축물은 수시로 철거할 건데 뭐 지구 단위에 맞게 해. 자, 6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7페이지에 오른쪽에 43번 있죠? 이게 32의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1번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그죠? 가설 건축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제외한 일반적인 건축물 등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으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69페이지에 45번 문제 있죠. 자, 아니 답 찾지 말고 틀린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은 제한할 수 있고 5분의 4 동의 얻어야 되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3년 내에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고 그 다음 정비구역 택지개발 의무적 지정에 대한 이 문제가 지구 단위 계획 쪽에 있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지문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 정답은 틀린 거 금방 2번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수들은 공부를 아직은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누적 안 됐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쪽에만 공부를 해서 여기만 지문 5개 나온 줄 안다고. 아니라 앞부분에 지구 단위 계획 주민들이 일반 도시군 관리에 제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갖다 붙여놓고 저 뒤에 나올 놈도 갖다 붙이고 막 지구 단위 계획 다 갖다 붙여 시험 낼 수 있다니까. 자, 그럼 좀 전에 다시 와서 어딜 보냐면은 70페이지를 가보면 맨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실효 있나요? 진짜 중요한 거 나오거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 4번에 실효고시라고 나오죠. 이렇게 자동으로 실효되면 그 사실은 다 고시를 해줘야 돼요. 고시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리겠지. 그래서 문장 네 번째 줄에 홈페이지에다가 그 사실을 뭐 해야 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저 특정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신길 뉴타운 일대를.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거기에 적용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짜질 때 담을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쭉 나오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 그로부터 몇 년? 3년 된 날까지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꽝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어디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며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인 거 빼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여러분들 아까 지난주에 사진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신길 뉴타운 주변 땅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고. 그러면 2종 일반 주거는 무시된다는 얘기지.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 부동산 할 때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 용도 지역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지. 지구 단위 계획만 열람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하고 용도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몇 프로 정하고 있나, 용적이 몇 프로지, 높이 얼마 다 있거든 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조례로 한다든가 따로 법률 정한다든가 다 소용없다는 얘기지. 뭐 어디에 맡겨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 안에 집어넣고 문제 푸는 거야. 이 안에서 문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앞으로 가서 어디를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5페이지 하단을 가봤더니 임의적 지정이란 말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자, 시장 또는 군수라고 돼 있죠? 아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말단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할 수도 있거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전부도 내리고, 아유야, 전부 동그라미 하고 일부도 동그라미 하세요. 전부도 되고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한 장 넘어가 봤더니, 자, 용도 지구 연필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